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연배입니다. 저는 좀 특별한 아이는 아니고 좀 다른 우리 발달장애 아들과 사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양육하는 과정은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뭐 길진 않더라고요. 짧으니까 준비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11월 10월 16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은행으로 취직을 했고요. 서울신탁은행에 근무를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싶어서 주경야독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도 다녔고 그러는 가운데 짝꿍을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결혼하고 맞벌이로 이제 재밌게 살다가 이제 큰애를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여상 출신은 이제 바로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 고시를 또 준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 또 열심히 해서 또 책임자 고시 합격하고 했는데 이제 큰애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봐주시고 그래서 맞벌이 즐겁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가정에 아들만 셋인 집으로 제가 시집을 왔는데요. 형님네도 딸 둘, 우리도 딸 하나 이렇게 나니까 시부모님께서 손주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내가 더 키워주마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그래서 저도 아들을 또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 용기가 없었는데 뭐 적극적으로 키워주신다니까 저는 기쁘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계속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환 병원을 갔더니 주사를 안 놔주더라고요. 왜냐면 유산기가 있는 경우에는 좀 아이가 좀 이렇게 부족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또 금세 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자궁이 깨끗하면 금세 또 임신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또 유산기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께서 여기 망우사거리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실로암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제 손목을 잡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진맥을 보니까 태반이 약하다. 그래서 한약을 지어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셔서 뭐 지어주니까 시아버님 지어주니까 제가 마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그날 한약을 한 사발 먹고 꿈을 꿨는데 큰 문어가 굉장히 컸어요. 그 언덕길을 막 떼굴떼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뛰어 내려가서 그 밭에서 깽깽하고 올렸는데 깨보니까 이렇게 태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래서 그때 나름 뭐 불러대면 그런 거는 기억도 못하고 문어니까 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또 바라시는 또 시부모님 계시니까 뭐 당연히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반마취로 제왕절개를 맨 처음 첫 해도 제왕절개하고 또 자궁 임신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이는 날달에 맞춰서 이제 꺼냈는데 굉장히 작은 아이였어요.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눈을 막 감고 파랗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몇 번을 딱딱딱 때리니까 그제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고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순하게. 아주 무지 순하게 자랐어요. 그 무지 순하게 자라는 것도 키워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데요. 2.87kg로 태어났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뭐 너무 순하게 뭐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100일 때는 막 이렇게 퉁퉁할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도 잘 못 가누고 애가 또 아기가 기어할 때 기어하는데 기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히 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면서 발달해야 될 뭐 팔다리 몸 등 근육이 발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뇌에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발달이 돼서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리고 보행기도 우리 애는 안 탔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고요. 제가 사주지 않았으니까. 손잡고 일어선 것도 훨씬 더디었고요. 돌 때는 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 앉으니까 막 뒤에다가
이불이나 베개를 막 받쳐놓고 그러고 찍을 정도였으니까 엄청 힘들었었죠. 그래서 돌사진을 찍었고요. 당연히 돌사진에 그렇게 찍으니 거둘 수가 없었겠죠. 몸을 또 이렇게 좀 살찌고 비대하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얘는 걸음을 말을 뛰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회초를 들었어요. 두 돌 때 회초를 들어서 네가 걸을 때 이렇게 좀 다리를 체근해갖고 좀 몇 대 좀 때리면 걔가 발을 좀 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을 뛰게 했고, 그러면 이제 4살 위 그 누나는 자기 방 앞에서 또 뭐 울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지금도 연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더딘 성장소에서 아이를 양육하니까 우리 부부는 항상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소아정신과 의사가 서울대학교에 홍강희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병원까지 가갖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보면 때르릉 전화가 울리면 우리 애가 또 가서 어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강희 박사가 하는 얘기가 쟤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폐 진단이나 뭐 이렇게 장애 진단을 하려면 자폐성 진단은 한 36개월이 돼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때 36개월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러나 보다 또 좀 희망을 갖고 있다가 있었지만 결국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지적 장애를 가진 또 자폐 성향도 있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그러고 한 1년 있다가 97년도 5월 20일을 만 4세 때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장애인 등록을 하니까 우리 부부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주변에 친척도 장애인 가족이 없었고, 생전 뭐 장애하고는 등 떨어지고 저도 은행생활, 직장생활 재밌게 잘하고 맞벌이 생활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는데 딱 부딪히니까 아이 아빠는 뭐 술도 좀 예전에는 잘했지만 더 많이 하는 거야. 포금을 맨날 하고 교회도 안 가는데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술도 안 깼는데 가서 있으면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시끄러운 거예요. 화도 나고 그거 또 소리내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기 아빠도 이제 굉장히 방황을 한 거죠. 정신적으로 방황을 많이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너무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사가 그 중랑구에는 원광장애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만 정보가 있었어요. 그 외엔 정보가 그때는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치료기관은 당연히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난 나름대로 우리 아이가 좀 잘 되게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또 엄마는 막중한 또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져보고 알아보고 해도 시간이 저는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는 방황이라는 건 사실 없었어요. 항상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나한테 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아이들이 뭐 장애 통합 어린이집이 있다든지 유치원이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지금도 뭐 그 어린이집에서 기억을 하는데 거기를 보내야 했는데 잘 돌봐주겠다 약속하에 보냈어요. 근데 웬걸? 저는 그때도 은행을 다녔고 우리 애기 아빠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되니 가보니까 애가 저 혼자 방에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게 하자. 왜냐면 그때는 원광장애복지관도 주 1회 부모 교육 한 번밖에 없었어요. 뭐 치료 이런 게 없었어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절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96년, 뭐 97년쯤 되니까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정도는 있었는데 언어 치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말이 트여야지만 됐어요. 말이 안 트면은 언어 치료 대기도 안 받아주고 치료는 당연히 안 받겠죠. 뭐 그렇게 굉장히 장애 아동을 키우기에는 너무 척박한, 열악한 그런 복지 환경이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주 1회 부모 교육을 하는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 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뭐 심리 프로그램도 있고 음악 치료도 있으니까 뭐 거기에 보내는 게 어떠세요? 저 너무 반가운 거죠. 저는 그때 은행 다니고 있고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애를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도. 할머니를 막 끌고 다니는 거야, 얘는. 뭐.
그럼 할머니 이렇게 끌려가서 밥도 주고 막 이러시는 건데, 업으면 제대로 막 이렇게 하고, 달라붙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곳을 보냈는데, 문제는 애기 아빠가 데려다 줄래까 얘가 안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막 현관 앞에서 그 보호센터에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버둥거리는 거예요. 걔가 그때가 5살 때인가 막 이럴 텐데, 얘 왜 이러지? 그렇지만 여기 보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래서 너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안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는 성인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는 그때 5살이니까 굉장히 어리죠. 근데 거기서 큰아이가 뭐 대변을 잘못했는지 엄청 맞고 혼나고 그런 거 본 상황에서 걔가 같이 이게 있다 그 환경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애가 놀래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얘가 어느 날부터는 자기 머리 이렇게 얼굴 때리는 거예요. 없었던 버릇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또 때리니 자기 얼굴을 막 속상하죠. 제가 오면은 때려. 그럼 내가 그때 화가 냈을 때는 그래 더 때려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 아프게 너가 때려봐. 그럼 또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보냈어요. 여기도 아웃시켰어요. 이런 데는 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많이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중랑구에 우리 또 중랑뿐만 아니겠죠. 그때에는 전부 다 어느 지역이나 다 그랬을 거예요. 장애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이렇게 안 좋구나, 척박하구나. 이러면 내가 은행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뭐 지위가 있고, 뭐, 이거 있으면 뭐해?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그 IMF가 터지는 때에, 이제 은행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인원 감축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명예퇴직 제도를 만들었어요.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보다 일찍 퇴직을 하면 그 연도가 있어요. 제가 60년생인데 60년생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 퇴직하면 2배로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몰라. 그냥 우리 애 키워야 돼. 그렇지. 퇴직금을 많이 타면서 우리 애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저는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더 지점장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냐 해도 그냥 그런 얘기는 우리 아이 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그때는 하기 싫더라고요. 몰라. 그때는 저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했을 텐데 그때는 하기 싫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퇴직합니다로 퇴직하고 이제 퇴직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제 제가 퇴직한 게 97년 4월 3일 은행 명예퇴직을 했고요. 이게 용마랜드 가는 그 계단이에요. 그때는 이게 덤블링 있었어요. 그러면 애를 덤블링 하면 우리 딸이에요. 딸이 뛰면 우리 애가 요게 우리 아들이고, 뭐 어린 대공원이든 뭐 용마랜드든 이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또 자기 동생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우리 큰애가. 얘는 이제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이는 참 좋았어요. 애를 이뻐하니까. 그런 다음에 복지관에도 언어 치료를 못하니까 저는 이제 멀리 서울중앙병원에 있는 그 사설 언어 치료를 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말이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막 할머니 끓였으면 할머니 밥을 줬으면 저는 끓으면 밥을 안 줬어요. 밥이라고 해야지 엄마가 밥을 주지. 밥은 밥 주고 물 해야지 엄마가 물을 줄 거야. 그럼 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단어가 50개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50개 단어를 써갖고 이제 적어갖고 이제 언어 치료 하면서 선생님들 보여줬어요. 우리 애가 50개 정도 단어를 하는데 언어 치료 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못 해드리겠대요. 알 수가 없대요. 그 말이 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런 말씀 못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때 수준이 뭐였냐면 가면은 30분에 25,000원이었는데 치료가 촛불 끄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가다 보면 얘가 또 실수하면 차에서 또 싸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촛불 끄려고 앉아야 되는데 못 앉는 거야. 산만해갖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럼 선생님이 빨리 앉아야지. 그러면 이제 걔가 앉으면 초 한 번 끄고 끝이에요. 그게 수업이에요. 아무튼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내가 어느 치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그냥 올림픽대회 건너가다가 얘랑 같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해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을 그만두니까 제가 얘한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어도 신발을 못 신는 거예요. 그 눈하고 손하고 협응이 안 돼갖고 신발이 있는데 신발을 이렇게 속 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넣고 팬티를 입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팬티를 혼자 입게 하니까 1시간 동안 씨름을 하면서 팬티를 혼자 입는데 시간이 1시간이 걸릴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아이였다는 건 생각이 들죠. 그런 아이였고, 주변에 이제 그 치료 기관을 찾으니까 그때 중화동에 예솔이라는 특수기관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얘를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나 다 이제 몰빵으로 넣고, 그리고 또 뭐 좋다는 우리 그때는 항상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침은 유행이었어요. 뭐 부산까지 내려간 엄마도 있고요. 뭐 좋다는 뭐 한의원 있으면 엄청 다녔어요. 저는 이제 구리를 조금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침도 많이 맞아갖고 지금도 등 보면 침 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뜸 뜨는 거 있죠. 약간 하얗게 피부가 돼서 변해갖고 뜸 자국도 있고. 또 이제 수영장이 없으니까 노원구에 있는 금호 스포츠센터에 가서 주 2회인가 그때 25만 원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제가 퇴직금이 있어갖고 그 돈을 좀 쓰긴 썼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얘한테 한 달 들어가는 비용이 180. 그때 IMF였을 때니까 굉장히 이게 돈이 큰 돈이었어요. 180, 200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은행 이자가 20%막 이렇게 육박할 때니까.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되니까 휘청거리는 거야 이제. 돈이 많아도 그게 쓰다 보면 계속 휘청거리죠. 그리고 제가 그때 금남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행히 거긴 특수교사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부라는 우리 장애아동 장애인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부를 만들었어요. 저랑 같이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 있어요. 현재.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외국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애가 이제 7살이 되니까 학교를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우초를 갔더니 이사를 가래요, 저보고 대뜸. 여기는 학교가 특수학교 없으니까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화초등학교 특수학급 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중랑구에. 거기에 한 2학급인가가 있는 게 전부인데, 거기는 꽉 차 있으니까 못 가니까 이사를 가세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엄마를 앉혀놓고. 그래서 나는 그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사를 가면 내년에 또 우리 장애아동을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있을 텐데 그 엄마도 이사를 가라는 얘기 아니냐? 물론 이제 장애아동을 둔 자녀 가정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세상 사는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잖아요. 나도 가고 내년에 올 사람들도 가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학급도 없고 특수학교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못 가, 이사를.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그때 이제 사랑부 특수학교 선생님께서도 팁을 줬어요. 어머니 특수학급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팁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 교육청에 한 학급 만드는데 7에서 10명의 엄마들이 동의를 얻으면 서울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제가 이렇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7살 때 다니면서 망우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려고 주변 엄마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서명을 받아갔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넣었어요, 민원을. 특수학급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사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특수학급이. 그래서 언제 생겼어요? 2년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2년 뒤에 9살인데도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이사는 절대로 나 못 가겠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다행히 여기 있는 강팔관 선생님이 그때 부장 선생님들 굉장히 기타를 사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그렇다 그러면서 예뻐해주고.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병원 놀이도 직접 우리 아이랑 해주시고. 그럼 우리 아이가 일반 애들하고 아니면 근데 나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비장애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이제 시화전이에요. 망우초등학교 시화전할 때도 같이 있고. 항상 저는 아이 옆에 항상 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뭐 지금 뭐 얘기하는 학습 도우미 선생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도우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자가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 앉는 의자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걸 하루 종일 앉다 보면 내가 뭐, 저는 이렇게, 히프도 큰 사람이 아닌데 엄청 아픈 거예요. 그걸 계속 있어봐. 하루 종일 애랑 옆자리에 앉아갖고.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 우리 아이가 내가 위해서 하겠지만
와, 이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는 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반학기 지나고 2학년 때는 특수학급이 생깁니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움반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도움반에서 생활했다고 엄마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그때는 보조원이 없었어요. 활동 보조 선생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6명, 7명의 아이들 우리 장애 학생들 교육시키다가 아이들이 뛰쳐나오면 걔네들을 이렇게 다시 반으로 들어가라고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복도에 있었어요. 아이는 교실에 있었고 복도.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때는 같이 했었잖아요, 수업을.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12살이군요. 그때 이제 원광장애복지관 처음으로 특수체육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을 10명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뽑힌 애들 보면은 경증 아이들이 다 뽑혔어요. 우리 기태는 중증이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중증 그 장애인은 장애복지관에서도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나름대로 장애를 조금 더 약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냐는 걸 내가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장애복지관한테 얘기했어요. 장애복지관에서 우리 중증 아이들을 멀리하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생기는 거 좋은데 같이 기회를 골고루 줘서 추첨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복지관의 사정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과도 내야 되고 가르치는 분들 경험은 좀 더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 또 예산을 또 반영하고 하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이 다른 기관이 있다면 모르지만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광 그 복지관에서는 그 다음에는 추첨으로 이제 해서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생겼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도저히 뭐 하나 생겼는데 그렇게 되고 그걸 언제 기다려? 그것도 해도 뭐 1년 하면 또 끝나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냥 부모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뜻많은 엄마들하고 만나서 10월 16일 날 고향 가는 길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그냥 만들자 10명이서 먹으면서. 그때 태권도 했던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들하고 뭐 총무하고 뭐 나보고 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그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노원에 부모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남구 엄마들도 그쪽 가서 활동을 같이 했는데 저는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가다 보면 여기는 계속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 언니들이 좀 이런 부모회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사람끼리 이제 단체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우리 중남구에 있는 그 지역 주민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또 여기 있는 분은 이제 지금 전국 부모연대에 있는 또 회장님도 그때 같이 알게 돼서 왔고 해서 그 성황리에 우리가 부모 단체에 깃발을 올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광통상이라고 택시 회사가 있어요. 상봉동 쪽에 그 택시 회사에서 강당을 무료로 지원을 해줘갖고 저희가 이제 특수체육을 처음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있던 아이들 지금 다 성인이죠. 우리 아이가 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수영장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들 수영장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강동구에 있는 레포츠 센터에서 8,000원을 주고 수영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멀잖아요.
근데 중랑구는 없으니까 갔는데, 그것도 이제 끊었어요. 이건 아니다. 여기 중랑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구민체육관에 가서 수영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엄마들하고 서명을 하고 가서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청자님을 만나도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알아봤더니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뭐 편의시설 없어도 우리 애들은 다 걷고 뛰고 하니까 뭔 상관이야? 나중에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전에도 해줬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 실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문제가 많아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마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포츠 센터처럼 똑같이 8,000원 해갖고 주 2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구 우리 지금 현재 망우 청소년 수련관이 생긴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애기 아빠랑 옆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수지였던 그곳에 망우 수련관이 생긴대.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농구하고 수영을 내가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서울시에다가. 이거 언제 생깁니까? 언제 생긴대요. 그럼 설계할 때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제 머릿속에 벌써 있어서 편의시설을 그럼 지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워주세요. 우리 장애인들도 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이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죠. 그때가 동인 설계라는 데인데 엘리베이터 넣어주세요. 넣어주겠대. 몇 달 뒤 하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이게 되는 것도 안 돼요. 체크해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이제 서울시로 달려가는 거야. 서울시청 가갖고. 아니 이래서 언제 나랑 얘기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해놓고 지금 중간에 체크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편의시설이 없으면 우리 애들 수영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의회에다 얘기해보고 연락을 주겠대요.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을 텐데요. 시장님이 허락해줬대. 그 대신 1억 원이 더 추가가 소요가 된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명박 시장은 서울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이명박 시장이 내가 너무 고마워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좀 좋아했어. 이명박 시장은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자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 설계 변경까지 지시를 내릴 정도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생각이 난 드는 거지 그때. 그래서 그럼 여기 수련관에 위탁을 받은 데는 어디에든 삼동지혜라는 거예요. 삼동지혜는 삼동이 유린하고 뭔가 그쪽에 청소년회를 이끄는 데예요. 거기 전화 또 했어. 거기서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가 여기 수련관이 생기는데 장애아동 수영하고 농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관장님이 누가 오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내가 약속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는 실망을 하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관장이네? 그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부동산에 있을 때. 여보세요? 익산인데요. 제 집을 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집을 구해? 왜 집을 익산사람이 구하지? 혹시 망우수련관의 관장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자들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남자들도 있겠죠? 여자들 이렇게 딱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관장 같아. 집을 구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내가 집을 꼭 구해줘야 돼. 그래서 열심히 구해줬고, 경남 아파트 29평을 내가 전세 계약을 해줬어요. 애기 아빠가. 그 전세 계약을 하고, 망우 수련관 관장으로 부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대. 맞대요. 그러세요? 제가 그때 학부모 대표 누군데요? 여기 이제 오면은 우리 장애아동 수영하고 농구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했어요. 그리고 시설이 다 완공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볼게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관장님은 굉장히 덕이 있고 후덕하신 분이었어요. 마인드도 있고 청소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양혜건 관장님의 이름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전화를 해주셔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망우 수련관에. 그래서 갔더니 이제 어느 정도 진책이 거의 90%가 다 된 거죠. 감리가 쭉 설명을 해요. 여기는 어디고. 관장님 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그 망우 수련관 가보셨죠? 올라가면은 그 넓은 공간 있죠. 여기 계단 올라가서 거기가 관장실을 해라고 하는데 관장님 말 내가 왜 혼자 있을 공간이 이렇게 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고 했고 조그만 데 하겠다 하고 이거는 넓은 공간은 아이들에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감리가 하는 얘기가. 저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만들었다는 거야. 돈만 들어갔대.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웃긴다. 그럼 저도 모른 척 했어요. 쨍같지 뭐 내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들은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요, 우리랑. 필요 없는 거를 어떤 민원인이 넣어갖고 1억 원을 돈을 들었고 저거는 분명히 방치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웬걸 제가 수련관 가보면 어른들 그거 엘리베이터 많이 타요. 그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관을 하는데 2006년 4월달 개관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제가 또 확인 또 해야 되잖아요. 확인했더니 알았습니다, 관장님이. 전화가 또 왔어. 아, 근데 특수체육 선생님들은 못 구하겠어요. 회장님이 좀 구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건 내가 구해 드릴게요. 왜냐? 우리가 2005년도에 부광통상에서 특수체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체육과를 나온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연줄을 한번 뚫어보자. 뚫어보니까 뚫려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 2분, 메인하고 보조. 농구도 메인하고 보조가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서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수영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비용이 문제잖아요. 특수체육 교사들에게 드리는 보험금은 굉장히 세요, 사실. 그때 메인은 50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보조는 20은 70이에요. 그 10명을 하면 70만 원을 드려야 되면 10명 아이들이면 한 명당 7만 원을 내야 됐어요. 근데 그 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6명, 12명, 이게 오전 3시 반, 6시 반 하니까 12명이니까 9만 원을 내야 돼, 거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6명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야, 엄마들이. 사실. 그 돈을 내고 이걸 해야지 돼? 그럼 설득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해야지만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서울시의원 찾아가서 예산을 따와서 이걸 무료로 할 수 있게 우리 방법을 합시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동의를 해줘갖고 그때 7만 원, 9만 원 넣고 수영을 했고요. 약속한데도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 찾아가서 예산 받아서 무료로 그때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쭉 왔어요. 쭉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없어지고 지금 또 애들이 또 훌쩍 커버리니까 청소년에서 나이가 이제 초과되면 거기서 이용 못해요. 수련관에서. 뭐, 그래서 이게 개설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구민체육센터, 뭐 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한 거고. 이 흑치료는 이제 2010년도에 제가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바로 해서 유리치료 좀 하고 있는 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무료 커트 우리 아이들이 머리 잘 못 잘라요. 우리 아이도 기겁을 했어요, 머리 자를 때. 아주 사실 창피해서 내가 머리 자를 때, 빌 정도로. 가만히 못 있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젓하게 잘 잘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서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이발사 오셔서 무료 커트도 있었고요. 또 제가 제빵에서 동호회 하는 이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 안 하니까 이제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연극이면 연극, 뭐 캠프면 캠프, 그때는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게 많이 있어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거의 자주 갔어요, 아무튼. 1년에 몇 번을 갔는지 몰랐어요. 그 사진 제가 다 못 담고요. 몇 개 담았어요. 그래서 장애아동, 비장애 아동에서 통합 캠프도 갔었고, 망우 산행도 이렇게 많이 갔었고요. 이거 연극 가서도 이렇게 유열시죠? 같이 사진도 다 찍고. 또 직업재활시설 같은 거는 우리가 애들이 커서 어떤 걸 해야 되나 미리 탐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남 어유지 동산 가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도 보고, 위켄이라고 하는 데도 갔었고, 또 사랑이란 캠프 가서도 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렸고요. 이제 같은 체험학습, 요거는 이제 토마토라고 토요일마다 하는 게 토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교사 대학생하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들하고 1대1 매칭해갖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남이섬에는 그날 같이 엄마, 가족들하고 그 선생님들하고 해갖고 정말 이날만큼은 마음껏, 엄마도 마음껏 힐링했고 아이들도 마음껏 그 선생님들 덕분에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낸 적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부모들, 엄마들만 이제 두물머리 가서 힐링했던 그 사진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애가 없는
학부모들의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랑 같이 길을 좀 갔어요. 그래서 발달장애 후원 일을 차집하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부침개 이런 거 봉사 같이 해주면서 그럼 그 기금으로 우리를 주면 우리가 그걸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걸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 때도 거기다 비용이 좀 투자가 됐죠. 그리고 도서관 바자회 때도 이게 같이 바자회 봉사도 같이 했고요. 이게 토마토 학교의 대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 사진. 토마토 학교의 그 프로그램의 사진이 제가 우리 부모 앨범 가면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밖에 못 꺼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희는 또 법을 만드는 데도 함께 했어요. 우리 전국 장애인 부모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에요. 1977년도. 그 심신장애자법이 1981년도 2번째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심신장애자법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의 장애인 그 교육할 수 있는 환경하고는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괴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차례나 뭐 그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을 했어도 계속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거 필요 없다. 특수교육진흥법 폐기하고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부모들이 만든 그 법이에요. 부모들, 교사, 전문가 해서 만든 게 장애인 교육지원법이에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교사가 몇 명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필요에 맞춰서 만든 게 장애인 교육지원법인데요.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을 이게 서울시 교육자에서 불태워버려서 제가 이거 폐기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불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보면 이게 통합부모의 우리 부모들 회원들이세요. 그때가 2006년 3월 30일인데 정부 청사에서 광화문 서울시청에서 국가인권위까지 3보1배를 했는데요. 저도 이거 하던가 뭐 다리가 후들 떨리고요.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부모들이 그때 11개, 전국 11개 지역에서 1000명의 엄마들이 이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2007년도 4월 30일까지 가서 법사위 통과되는 것도 국회 가서 직접 우리가 거기 TV를 보고 또 본회의장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서로 통곡하고 울고 뭐 그러고 나와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연으로 만들어진 법. 꼭 장애 학생들에게 다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던 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커가잖아요. 초등학교도 특수학급을 망우초 만들고 신내초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갔는데 얘들이 크니까 중학교니까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특수학교 없죠. 그럼 또 만들어야 돼. 용마중 특수학교 만들어주세요. 어디서 부탁해? 동부교육지원센터 부탁하는 거예요. 상봉중, 중하중, 신현중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상봉중이 제일 어려웠어요. 상봉중은 우리가 지금도 알겠지만 상봉중은 좀 인기가 좋아요. 학교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장소가 없다고 굉장히 우리를 좀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은 이렇게 대동해갖고 약간 압력을 넣어갖고 만든 게 상봉중 특수학급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2008년도 그래서 이게 중랑통합부모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팻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랑구 통합부모의 임의단체. 그러니까 2004년에서 4년 만에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제 서울시 등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프로그램 만들었죠. 법 만들 때 같이 함께 했죠. 특수학급 만들었죠. 고등 중학교.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들이에요. 여기 의원장, 여기 의원들이 쫙 있고, 우리 임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의원들이랑 간담회를 해버렸어요. 그냥 하면서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 왜 우리가 사무실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여기 구청장님이시고, 역시, 여기 계신 분들 다 부구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무실 공간, 우리가 애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3년을 이렇게 여기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쳐가신 부구선장님이 3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만들죠. 그런 가운데 2011년도 12월이에요. 중학교 특수학교 배정을 우리가 못 받았어요. 중랑구하고 동대문 13명. 동대문은 그때 5명이었고 우리는 8명이었는데 왜 못 받았느냐? 특수학교가 노원구에 동천에 있었고 광진구에는 광진학교는 특수학교가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여기 양쪽에 있는 학교에서 그 광진구면 광진구에 있는 학생들을 받았고 노원구는 노원구에 있는 학생들만 받았더니 그리고 중랑구하고 동대문은 특수학교가 없어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청이 동부교육지원청이에요. 중랑구하고 동대문 다 있어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가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거 못 받았어요. 중학교 광진을 가야 되는데 중학교를 저를 보내주세요. 회장님. 제가 어떻게 보내줘요? 그거 어떡하니? 그래서 어떡하니? 우리는 이제 이게 봉화중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큰애는 얘보다 위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가 찾았어요. 밤에. 알았어. 아무튼 내가 찾아봤더니 문구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뭐냐면 특수학교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데 사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에 사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똑같은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그 평등이 있죠. 광주구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너네 구만 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다시 재배치를 하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중랑구에 그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동대문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중랑구 학부모 회장이니까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광진구나 그 노원구에 있는 동천학교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그랬는데 광진구에 있는 성동교육지원청은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밤늦게 전화한 아이는 광진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걔는 갔어요. 그런데 동천에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못 받겠다. 여기 과밀이다. 그러니까 노원구 부모들도 뭐 반대했겠죠. 그래서 그래요? 뭐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시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추웠어요. 2012년 1월부터 4월 27일까지인가 뭐 몇 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6도 뭐 여기 지금 여기 오는 엄마들 한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다 여기 했던 분들인데 엄청 추웠어요. 뭐 팩을 가지고 하고 해도 안 되고 막 둘러싸매고 했는데 그러면서 행정 심판 청구 소송을 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어떤 거냐? 다시 그 중랑구에 있는 그 장애 학생들을 동천에 재배치를 해주고 또 이렇게 된 원인이 특수학교가 없는 것이 아니냐. 특수학교를 다시 만들어라. 설립해달라. 그런 조건으로 시위를 했어요. 심판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 청구 소송한 내용은 그거죠. 거주지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가 광진도 있고 동천도 있는데 그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장애인 교육지원법도 맞지 않는다. 이거를 고쳐달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면 재배치해달라. 그래서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있고 이쪽에 있는 분은 이제 북부교육지원청이에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뭐 전화도 오더라고요. 뭐 인터뷰 해달라서 인터뷰도 나가서 이 특수학교가 왜 필요한지, 왜 이렇게 배치가 안 됐는지 그런 얘기를 다 했고요. 3월 달에 입학을 할 때 우리 애들이 입학을 못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5월 2일 날 행정심판 청구소송에 승소를 했어요. 저희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한 데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러고 제가 힘든 게 뭐였냐면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나면 북부교육청에 있는 교육장이 또 보내 나한테 아니다. 그거는 내 말이 뭐
뭐 일리도 있겠지만은 이게 더 우수하냐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보고 또 다시 또 반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내가 법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그거 하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거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 감수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5월 2일 날 우리가 승소해서 5월 달에 이제 학교를 동천에 다 재배치가 됐고요. 특수학교를 설립하라라고 이게 재결이라고 하죠. 주문 재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중랑구는 무서워했어요. 아무튼 뭐 특수학급을 특수학교를 배치가 안 되는 일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요. 장애 아동들 대부분 산만한데 며칠 페니데이트라는 거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도 7살 때부터 먹였는데요. 이게 성인이 되면은 비급여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000원 먹는 게 거의 10만 원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나아지면 안 먹죠, 당연히. 안 나아지니까 먹는 건데, 그러면 안 나아져도 먹으면 그 의료보험 적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두들겼어요. 보건복지부 두들겨서 이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적 검토를 하겠다. 2달 걸리고. 행정예고. 그래서 두 달 걸리고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세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급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지금도 먹는데 한 15,000원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게 안 됐을 때는 10만 원 넘게 엄마들이 몇 명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 2012년 10월 30일에 비영리 사단법인 이제 중앙통합부문 서울시로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근사하게 구민회관에 개소식을 이렇게 한 장면. 그때 이제 의장님이시고 뭐 부구청장님이시고 뭐 시의원이시고 이런 분들이죠. 예. 근데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이날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주문 재결을 받았음에도 이게 금세 잘 안 생기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걸 의식을 했는지 2013년 11월에 태릉 부지에다가 동진학교 설립하라고 예산 배정을 했어요. 5억. 그 다음에 동진이고 서진은 지금 우리 학교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서진학교거든요. 거기랑 같이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데니까 거기도 5억, 우리도 5억, 10억 배정했는데 웬걸 서울시가 이걸 예산 삭감을 했어요. 갑자기 우리는 이제 학교가 지어질 뻔 했는데 날아간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예산을 다시 확보해 주세요. 시의원들이 깎았잖아요. 다시 그거 살려라. 그래서 우리 그 추운 날 가서 이렇게 항의하고 여기 시의원들하고 이제 시의장 대행하고 이제 만나서 막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있고. 그래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 시의회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있는 모습. 이분은 그 사교하는 길에 이은장 회장님이시고, 이분은 그때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학부모 회장이었고요. 지금 다 서울연대 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 방법으로 박홍구 의원 사무실도 갔었어요. 그날. 집에 안 갔어요. 도저히 못 갔어요. 여기 다 엄마들, 다 우리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세웠어요. 결국은 시의회가 삭감한 거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동진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유로.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에는 이제 서울시 장애인 복지 공동체 사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이 뭐 바리스타를 해야 되나? 제가 제빵 이 계속 이제 머리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누르미 꽃이라고 이제 이거 아파 괜찮겠다, 우리 아이들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사업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시회도 했고 우리 요 사무실이고요. (2014년도에는) 이제 발달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서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활동을 했고요. 그때도 이렇게 의원님 찾아가갖고 이게 그 회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거 사진. 이게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이게 다 우리 엄마들이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때가 4월 16일. 제가 집을 나섰는데 굉장히 하늘이 이상한 음산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열 몇 명 갔었죠. 15명이 이제 전철 타고 시청에서 여기를 가는데 그때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우리 전철에서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릴 때는 또 살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슬픈 얘기가 잠깐 돌아갔는데 아무튼 그게 우리가 연대 활동할 때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그 날씨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 5월 20일 날 발달장애인 제법 통과했고요. 시행은 이제 21일 날 11월 달 됐습니다. 이렇게 뭐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애 키우다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우울증 환자가 뭐 거의 없다고 자부해요. 만나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예, 우리 친척보다 더 친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 애들 못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서로 이제 2004년부터 21년까지 18년 된 그 끈끈한 아이를 통해서 끈끈하게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좀 행복하지 않나. 장애 학생,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도 양육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버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또 비례대표 경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거는 이거 하나만 적었습니다. 입성했고 바로 이제 14년 8월 달에는 제가 첫 구전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건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애가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교 만들어 주십시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뭐 주간보호센터 구전 질문 그때 시작했고요. 바로 또 중남구 체육 지능 조례 같은 것도 장애인 조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발달장애 지원법 만들었으니까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의전 생활을 또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청 가면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잖아. 그럼 저도 이제 의원이지만 가서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이랬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가 자부하는 게 장애인 쪽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망우 주민이다 보니까 평소에 망우동에 이게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망우로 그 중앙차로선에 뉴턴이 안 돼갖고 택시기사들이 맨날 그 뉴턴에다가 딱지 끊는 걸 내가 맨날 출근길에 보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턴을 이제 하게끔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갖고 용역 변경해갖고 이명박이 이제 잘했는데 중앙차로제를 잘했는데 흠이 있다면 뉴턴을 못하게 해놨어요. 서울시는 못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걸 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안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만 필요해서는 해야지 된다. 설득해서 제가 이거를 접근한 거는 우리 구리에 보면은 딸결에 보면은 그 뉴턴이 돼요. 중앙차로인데 왜 구리는 되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망우산 지금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묘지기 때문에 가로등은 있으면 안 된다. 서울시의 시립승하원에서.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산책 코스입니다. 저녁에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저도 올라가다 보면은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해요. 어두우면은. 그래서 이런 좋은 장소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친화적인 그 공간이 됩니다. 그 대신 불은 자동으로 11시면 전만할 수 있게끔 하고 새벽에는 켜줄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다 보면은 어두워지면은 불이 딱 켜지고요. 새벽에도 어두워지면 불이 딱 켜지고요. 하얘지면 꺼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했다는 말씀을 기회가 있으니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17년도 9월 2일 전국 장애 부모연대가 있는데요. 저희만 안 들어갔어요. 저희하고 어느 2개 구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희는 중남통합부모회로도 하는 일도 뭐 빵빵하게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법 만들거나 연대할 때는 같이 의기투합해서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다. 우리 같이 의논을 해서 전국장애 부모연대 중난지회를 17년도 9월 2일에 들어가서 지금 전국장애 부모연대가 25개 지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동진특수학교 우리 신내 쪽에다가 그 복합화 시설 해갖고 수영장하고 그 문화 공간
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해갖고 복합화 시설 해갖고 짓습니다. 짓고 있고요. 지금 차질 없이 다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MOU 협약할 때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저랑 이제 우리 구청장님, 조영교육감님 이렇게 가서 했던 거. 또 기자회견 할 때 왜 특수학교만 이렇게 지어야지 되지 왜 복합화 시설 한다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이런 거를 항의성 질문을 하더라고 기자가요. 날카롭게. 그래서 제가 그건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랑구에는 장애인에 대한 그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수영하시는 곳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더 만들어 달라고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청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늦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체육할 수 있는 공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뚫고 요청하고 이래서 이제 하나씩 한 레인에 한 타임 만들어주고 이런 것밖에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들었으면 2025년도에 들었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 일기를 이제 끝으로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3살 때 태권도 할 때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요보다 20대 같고요. 현재 모습이에요. 뭐 요새는 옷 사는 데 가서도 뭐 양복도 한번 입어보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요리도 하고 뭐 밥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자립해야 되니까. 이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우리 아들도 나랑 떨어져서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가 회사의 운동선수로 취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독립,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모두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계하고 하는 거에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엄마가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좀 더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이와 같은 비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고 같이 봉사하고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